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진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범호 감독의 인터뷰 등을 살펴볼 때 내년 시즌을 위하여 4선발까지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이며 5선발 자리를 두고 젊은 투수들이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보장된 자리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4명의 선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시즌 초반 부진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다면 즉시 로테이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기에 5선발 자리를 두고 김도현, 황동아, 김태형이 각자의 무기를 앞세워 필사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시즌 중반 2위까지 복귀할 경우 선발진은 더욱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2025 시즌 선발진 경쟁은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날 것인가? 기아의 2025 시즌을 결정지을 역대급 선발진 경쟁 구도, 지금부터 한 명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은 2024 시즌을 통해 검증된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 시즌 정규 시즌 성적은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 이닝 소화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투수였는데요. 2025 시즌에도 그의 존재감은 기아 선발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네일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직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입니다. 평균 구속 150km를 넘나드는 직구는 타자들에게 위압감을 주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으로 삼진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거기에 2024 시즌 동안 강력하게 휘어져 들어오는 스위퍼의 구종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하여 149.1이닝을 소화하기는 했지만 13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 1.27, 피안타율도 0.26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9.2개에 달할 정도로 탈삼진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네일은 이닝 히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큽니다. 시즌 중 13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5이닝 미만으로 투구를 한 경기는 단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불펜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의 견고한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기아가 장기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네일에게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피홈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죠. 지난해 네일은 홈런을 18개 허용하며 장타 허용률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네일의 직구 위주의 피칭 스타일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직구의 위력이 강하지만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고 승부할 경우 한 방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일은 체인지업과 커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시즌 네일의 목표는 20승 도전과 200이닝 소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아쉬운 부상과 타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15승을 넘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KBO 최상급 외국인 투수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기아의 연속 우승을 위해서도 네일의 활약은 필수적이며 그가 2025 시즌에도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이 기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는 2025 시즌을 앞두고 팀이 새롭게 영입한 우완 외인 선발입니다. 기아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한데요. 평균 구속 150km를 넘는 강력한 직구, 다양한 변화구, 그리고 큰 경기 경험을 갖춘 투수이기 때문이죠. 올러는 MLB와 마이너리그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투수로 2025 시즌 KBO 리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러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빠른 공인데요. 그의 직구는 평균 151에서 153km를 기록하며 최고 구속은
155km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파이어볼러가 아니라 투심 패스트볼을 적극 활용해 타자의 배트를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포심 패스트볼과 싱커성 움직임을 보이는 투심을 조합해 상대 타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하죠. 여기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4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그의 슬라이더는 각도가 크고 위력적이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커브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인지업은 좌타자 상대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KBO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담 올러는 MLB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지만 트리플어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투수입니다. 2023 시즌 트리플A에서 12승 6패, 평균 자책점 3.45, 탈삼진 145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MLB에서는 제구력 불안이 다소 문제가 되며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올러가 기아에 합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일과 함께 강력한 원투펀치를 구축하는 것과 구속을 좀 낮추더라도 제구가 안정된다면 15승 이상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인데요. 특히 타선이 가장 안정되어 있고 타격이 좋고 수비도 충분히 강점이 있는 구단이기에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땅볼 유도 능력이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러가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는데요. KBO 리그의 적응 문제와 변화구 제구력입니다. KBO 타자들은 변화구 대처 능력이 뛰어나므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MLB에서 경험했던 빠른 공에 의존하는 스타일을 줄이고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피칭 스타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죠. 일단 올러는 150이닝 이상 소화와 평균 자책점 3점대 유지가 2025 시즌 목표인데요. 실제로 2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하며 12승 이상 거두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가 오랜만에 강력한 외국인 원투펀치를 갖추게 된 만큼 올러의 적응과 활약 여부는 2025 시즌 기아의 선발진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양현종입니다. 2007년 데뷔 이후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자리 잡았으며 10년 연속 170이닝 이상 소화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KBO 역사상 가장 꾸준한 선발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4 시즌에도 정규리그 29경기에 선발로 등판을 하여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10과 171.1이닝을 던지며 여전히 기아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줬는데요. 2025 시즌에도 그는 11년 연속 170이닝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번의 완투를 기록하며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1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죠. 양현종의 가장 큰 강점은 타자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 능력과 뛰어난 이닝 소화력인데요. 빠른 공 구속은 최고 145km 전후로 예전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정확한 제구와 다양한 변화구 조합으로 여전히 효과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주무기는 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이며 특히 체인지업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위력적인 무기로 활용됩니다. 양현종은 볼넷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피칭을 자랑합니다. 2024 시즌 동안 171.1이닝을 던지면서 볼넷 허용이 단 38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제구력이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스타일 덕분에 불필요한 투구수를 줄이며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죠. 현재의 양현종은 단순한 선발 투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기아의 젊은 투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윤영철, 김도현, 황동하 등 젊은 투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기아가 장기적으로 강한 선발진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170이닝 이상을 던졌지만 시즌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평균 자책점이 다소 상승했으며 홈런 허용률이 증가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024 시즌 동안 피홈런이 18개로 다소 많았으며 이는 패스트볼 구속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죠. 양현종이 2025 시즌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구속 저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과거 148km까지 찍던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이 이제는 143에서 145km로 줄어들었고 직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장타 허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체인지업과 커브의 활용도를 높이고 완급 조절을 통해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죠. 또한 이닝 소화력 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10년 연속 170이닝을 던졌지만 이제는 노장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이기에 올해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팀의 젊은 선발진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만큼 양현종이 최소 150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며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죠. 양현종이 올 시즌에도 기아 선발진을 이끄는 역할을 맡을 것은 분명한데요. 내일과 올러가 외국인 원투펀치로서 활약을 펼친다면 양현종은 한국인 에이스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투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기아 마운드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노련한 선발 투수죠. 양현종이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체력 관리까지 성공한다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아 사선발로 유력한 구단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젊은 선발 투수 중 한 명이 바로 윤영철입니다. 2023 시즌 8승, 2024 시즌 7승을 기록하며 점차 선발 투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윤영철은 이범호 감독이 2024 시즌에도 직접 사선발로 낙점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투수지만 뛰어난 제구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만큼 2025 시즌을 기점으로 더 큰 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영철은 빠른 공의 구속보다는 정교한 제구력과 변화구 운영 능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의 투수인데요. 그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0에서 143km 정도로 KBO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빠른 편은 아니지만 완급 조절 능력과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해 타자들과 효과적으로 승부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윤영철의 핵심 구종은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심 패스트볼, 커브입니다. 특히 슬라이더는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중요한 무기이며 체인지업 역시 좌타자를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됩니다. 그의 변화구 피칭 능력은 베테랑 투수들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범호 감독 역시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윤영철은 27경기에서 7승 4패, 평균 자책점 4.19를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후반기 체력 저하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복이 다소 심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죠. 중반에도 부상으로 인하여 2개월간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선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후반기에 가면서 피안타율이 상승하고 탈삼진 비율도 7.2개로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피칭이 약한 편이라는 것이 윤영철이 2025 시즌 보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0.285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며 올해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철은 2025 시즌을 앞두고 체력과 구속 향상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빠른 공의 구속을 145km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이와 함께 체인지업과 슬라이더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가 2025 시즌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적은 10승 이상,
평균 자책점 3점대 진입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아 선발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기아의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차세대 선발 후보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김도현인데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우완 투수로 기아가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키우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2025 시즌에는 5선발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죠. 김도현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패스트볼입니다. 평균 구속이 150에서 152km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며 최고 구속은 155km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이 뛰어난 젊은 투수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김도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 무기는 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입니다. 패스트볼이 강력한 만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삼진 능력이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구 제구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025 시즌에서는 구속뿐만 아니라 변화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도현은 2024 시즌을 주로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는데요. 김도현은 지난 시즌 35경기에 등판을 하여 4승 6패, 평균 자책점 4.92로 기아의 선발 마운드 붕괴로 인한 어려움에 보탬이 된 선수입니다. 총 75이닝을 소화하며 59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57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9월 들어서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12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약간 불안한 제구력으로 인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볼넷 비율이 9이닝당 4.2개로 다소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는 그의 강속구 스타일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구 활용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볼넷이 많아져서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고 투구수가 많아져 이닝 소화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체계적인 제구력 훈련과 함께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김도현은 선발 등판 시 평균 4이닝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는 선발 투수로서는 부족한 기록입니다. 최소 56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피칭을 만들어야 선발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시즌 8승 이상, 평균 자책점 4.00 이하 유지가 될 것입니다. 젊은 투수로서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시즌 동안 꾸준히 선발로 활약할 수 있다면 기아의 선발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기아의 강한 수비력과 넓은 홈구장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펜 경험이 있는 만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면 더욱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에 선발진들의 부상으로 인하여 선두권을 위협받았을 때 대체 선발로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줬던 황동아인데요. 아직 많은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선발진의 숨은 카드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묵직한 구위와 강한 멘탈을 갖춘 젊은 투수로 평가받으며 2025 시즌 5선발 경쟁에서 김도현, 김태형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황동아는 빠른 구속보다는 묵직한 구위를 앞세운 투수인데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5km 전후로 빠른 편이지만 공 끝에 무브먼트가 뛰어나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빠른 공이 아니라 무게감 있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스타일이죠. 황동아의 주요 구종은 포심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입니다. 특히 투심 패스트볼은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난 편이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처럼 비교적 넓은 구장에서 땅볼 유도가 잘 되는 투수는
매우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황동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동하는 멘탈이 강한 투수로도 평가받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한 피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이는 선발 투수로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황동하는 2024 시즌 동안 1군과 2군을 오가며 경험을 쌓았는데요. 주로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등판하며 성장을 이어갔으며 1군에서도 몇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2군에서는 퓨처스리그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이닝 소화 능력도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군에서 대체 선발과 불펜 등의 역할을 하면서 25경기에 등판을 하여 5승 7패, 평균 자책점 4.44를 기록했습니다. 총 103.1이닝을 소화하며 팀의 선발 로테이션의 공백을 메우며 기아의 선두질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또한 81개의 탈삼진으로 기대 이상의 피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동하가 2025 시즌 5선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동하는 묵직한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구가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패스트볼 제구가 높게 형성될 경우 장타를 맞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구력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5선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 56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체력과 피칭 운영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한편 현재까지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는데 선발로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커브와 체인지업 같은 다양한 구종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황동하의 현실적인 목표는 시즌 7에서 8승,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 유지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10승 이상을 노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5선발로 출발해 서서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아는 젊은 선발진을 키우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동하가 선발진에 안착한다면 장기적인 주전 선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시즌 초반에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중반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발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불펜에서 강한 구위를 앞세워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칭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기아는 그를 선발로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발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형인데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의 1라운더 선수로 빠른 공과 완급 조절 능력을 활용한 경기 운영이 강점인 투수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145에서 148km 정도로 준수한 편이며 최고 150km까지 구속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강속구 투수가 아니라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완급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구종은 포심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이며 특히 커터의 움직임이 좋아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의 공을 던집니다. 여기에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온 새내기 선수이기에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선수는 아닌데요. 하지만 각종 훈련을 통해 김태형은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선배 1라운드 투수 자원을 누르고 5선발 경쟁에 투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로 커터와 슬라이더를 잘 활용하지만 아직 완벽한 변화구 피칭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인지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로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만약 선발 투수로 선택이 되지 못하여도 이범호 감독의 호평을 볼 때 충분히 1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선수로 보이는데요. 불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속구와 완급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팟 선발로도 활용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비록
신인이고 아직 보여준 성적은 없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유망주입니다. 그리고 2024 시즌을 사선발로 시작했던 이일이가 있는데요. 아직 수술로 인하여 재활 훈련을 병행하고 있기에 이일이 선수는 빠르면 6월경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시즌 중반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시즌을 조기 마감했지만 강력한 좌완 선발을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는 팀 전력에 엄청난 플러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일이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예리한 슬라이더를 무기로 삼는 좌완 파이어볼러입니다. 평균 146에서 149km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며 최고 구속은 150km를 넘나듭니다. 슬라이더의 각이 매우 예리하고 커브와 체인지업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타자, 좌타자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한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투수입니다. 2023 시즌과 2024 시즌 초반까지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9.5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위력적인 피칭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좌완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타자들에게 까다로운 유형의 투수입니다. 부상 전부터 투구수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재활 훈련을 통해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여 예전의 구위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정 기간 동안 투구수 제한이나 이닝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일이는 현재 6월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회복된다면 2025 시즌 중반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복귀 초반에는 이닝 관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풀타임 선발로 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일이의 복귀는 기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선발진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일이가 복귀했을 때 2025 시즌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발진 운영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5선발 경쟁 중인 투수들 중 한 명이 불펜으로 이동하거나 로테이션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범호 감독이 유연한 선발 운용을 강조한 만큼 이일이가 복귀하면 선발진의 조합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아는 투수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2025 시즌을 대비하는 이범호 감독도 선발 로테이션은 역대급 경쟁 속에서 최정예 5인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일단 외국인 투수 2명과 토종 베테랑 에이스의 자리는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윤영철도 시즌 초반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클 것입니다. 정규 시즌 전 확실한 5선발을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다양한 자원을 통해서 선발진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죠. 대부분 경쟁하는 선발진들이 젊은 선수들이기에 경험보다는 그때 최고의 피칭을 보여줘야 한다는 중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발 경쟁 전력상으로 이범호 감독은 2025 시즌이 매우 기대될 것인데요. 먼저 경험과 젊은 패기의 조화가 핵심은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진에서 서로 간의 경쟁이 충분히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 시즌 선발 투수들의 부상으로 인하여 불펜진들의 과부하와 체력적인 한계 상황을 확인하였기에 6-7의 선발 투수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2025 시즌도 기아 타이거즈는 충분히 우승 후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범호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기아 선발진이 시즌 내내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2025 시즌 기아의 선발진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